지난 시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가 사실은 생각의 모음이라면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성공해야 한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라. 그 말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문장은 처음엔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문장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그 부담이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문장을 예전처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직함이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할이 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역할이 줄어들면 나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나를 역할로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중심이다. 그런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인연이다. 인연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리도, 가장의 자리도, 중심의 자리도 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을 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바뀌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직함이 사라져도 나는 숨 쉬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줄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입니까? 아니면 설명입니까? 금강경은 설명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설명,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이 강할수록 현실과의 충돌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고 연락은 뜸해지고 표현은 줄어듭니다. 그 순간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섭섭함 뒤에는 이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 문장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같은 것인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고정은 고통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은퇴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고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의 말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느낍니다. 내가 작아졌다. 하지만 정말 작아진 걸까요? 아니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이제는 맞지 않는 자리일 뿐일까요? 금강경은 이 지점을 정확히 봅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상.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상. 이 상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예민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작은 말이 오래 남습니까? 그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대신 나는 영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나는 존중받고 싶구나.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이 바빠도 저 아이도 자기 인연을 사는구나. 사람이 줄어들어도 이제는 깊어질 시간인가 보다. 몸이 약해져도 자연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노후의 진짜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부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나보다 흐르는 내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넓어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머문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머물지 않으면 흐릅니다. 흐르면 상처는 짧아지고 평화는 길어집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위에 이야기를 붙이지 마십시오. 서운하면 아, 내가 기대했구나. 섭섭하면 아, 내가 바랐구나. 외로우면 아, 내가 연결되고 싶었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상에 머무르려 할까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사라지면 텅 빈 느낌이 들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문장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중심이다. 이건 설명일 뿐입니다. 설명이 사라진다고 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존재는 설명 이전에 이미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숨을 느껴보십시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자리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존중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한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 한마디, 요즘은 다르다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상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무심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하루 종일 떠오르는 날, 사람들이 내 의견을 흘려들었는데 그 장면이 며칠째 지워지지 않는 날, 그건 사건이 큰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 문장이 단단할수록 현실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금강경은 그 문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존중받지 않아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는다. 중심이 아니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해져도 존재는 빛난다. 노후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겉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안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이 넓어질 기회를 놓칩니다. 금강경은 겉의 이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름이 줄어들수록 본질이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직함이 아니다. 나는 역할이 아니다. 나는 평가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나는 왜 이렇지? 이 비교는 상에 머물러 있을 때 생깁니다. 머물지 않으면 비교도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자존심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존심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숨을 쉽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진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비움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한 비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한 문장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 그게 비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나를 지키려는구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과 나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오고 가는 것이고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고통은
짧아집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상이 완전히 풀어질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가보겠습니다.